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주상복합 아파트 붕괴 사고 속보로 시작합니다. 사고 발생 사흘째 실종자 한 명이 지하 1층에서 발견됐습니다. 건물 잔해 밑에 있다 보니 아직 밖으로 꺼내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현장을 연결합니다. 정상빈 기자. 자, 지금 구조 작업이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네, 이미 해가 져 주변이 어두워졌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실종된 6명 가운데 1명이 붕괴된 건물의 지하 1층 계단 난간에서 발견됐는데요. 소방당국은 초소형 카메라인 내시경 장비를 이용해 지하를 한 층씩 정밀 수색하던 중 실종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붕괴된 건물의 고층 부근에서 작업을 하다가 잔해물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와 철근이 발견 장소 근처에 두텁게 쌓여 있어 구조 인력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작업자의 신원과 생사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소방당국은 인력과 중장비를 동원해 발견 장소 근처의 잔해를 치우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야 본격적인 구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낙 잔해가 많이 쌓여 있어 완전히 구조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건물 옆에 서 있는 이 크레인이 상당히 위험해 보인단 말이죠. 해체를 시작했습니까? 아직입니다. 1,200톤 규모의 대형 크레인이 전북 군산에서 이곳으로 급히 이송되고 있지만 당초 예정보다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대형이고 다 분리를 해서 트레일러 20대에 나눠 싣고 옮기기 시작하면서 도착도 늦어진 건데요. 오늘 밤 9시쯤부터 내일 새벽까지 순차적으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대형 크레인 조립은 내일 아침부터 이틀 동안 조립 과정을 거친 뒤 오는 일요일 기울어져 있는 기존의 타워 크레인 상부부터 드러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기존의 크레인은 건물에 고정하는 지지대가 빠져 있어 2차 붕괴 사고까지 우려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요. 크레인 해체 작업이 끝난 뒤 아직 건물에 붙어 있는 거푸집과 붕괴한 잔해들도 치워지는 일요일쯤에야 구조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 오늘 발견된 실종자는 지하 1층에 있었고 다른 이들은 대부분 26층부터 28층까지 상층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거운 잔해도 잔뜩 쌓여 있고 추가 붕괴 위험까지 있다 보니 수색부터 구조까지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전반적인 수색 상황을 이다연 기자가 정리합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째. 오늘 사고 현장엔 구조대원 85명과 구조견 10마리가 투입됐습니다.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드론은 물론 음향 탐지기와 열화상 장비, 내시경 카메라 등도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밀 수색, 그래서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층별로 하나씩 정밀 수색을 한 것이죠. 소방당국은 실종자들이 추락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4층에서 지상 1층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구조견들이 특이 반응을 보인 26층에서 28층까지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14분쯤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무너진 건물의 지하 1층 계단 난간 부분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1명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무거운 잔해가 너무 많아 장비를 넣을 통로 확보가 힘들었고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은 가슴을 치며 뜨거운 눈물만 흘립니다. 한때 신호가 가기도 했던 실종자들의 휴대전화는 현재 6대 모두가 꺼진 상태입니다. 저희는 사실 바라는 게 하나예요. 구조하는 거. 먹는 것도 미안하고 그냥 이러고 앉아있는 것도 미안하고 잠을 자는 것도 미안해요. 추가 수색 작업은 더 조심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붕괴된 지점이 잘려나간 낭떠러지처럼 위험한 데다 온갖 잔해물들이 뒤덮고 있어 구조대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대원이라든지 누군가가 또 희생을 통해서 내 가족 살리자고 다른 사람 희생해가지고 하지는 말아달라. 눈과 겨울 강추위도 수색 작업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천금 같은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붕괴가 막 시작될 당시 39층 옥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작업자들 입에서 무너졌네, 무너졌어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 당시 상황을 우정훈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아파트가 붕괴되기 10분 전쯤 광주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39층 공사 현장입니다. 눈발이 흩날리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씨에 노동자들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가 아래로 흘러내리며 움푹 패이고 무게를 견디지 못한 듯 거푸집이 쿵 소리를 내며 위로 튑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짜증 섞인 한탄을 내뱉습니다. 이발 다. 39층 바닥이 서서히 내려앉자 노동자들은 서둘러 대피했고 그 직후 아파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파트 최상층인 39층에서 작업하던 콘크리트 타설업체 관계자가 촬영한 이 영상에는 천장 상판인 슬래브와 거푸집을 이루는 구조물이 콘크리트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붕괴가 시작된 정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하지만 감리와 안전점검 전문가는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한 달 전 광주 서구에 제출된 4분기 감리보고서엔 사고가 난 옥상 골조공사의 품질이 확인됐고 시공의 정밀성도 확보됐다고 돼 있습니다. 안전점검 업체는 착공 초기와 건물이 15층까지 올라갔을 때 각 한 번씩만 콘크리트 타설과 거푸집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했습니다. 정작 사고가 난 23층부터 38층에 대한 안전점검은 골조공사가 다 끝나는 이달 말쯤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런 안전점검과 구조감리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소위 좋게 얘기하면 현대산업개발의 협력업체고 나쁘게 얘기하면 소위 기생하고 있는 용역회사들이 과연 다만 이 영상만으로 붕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번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을 형사 입건하고 감리업체 책임자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골조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3곳에 대해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은 이런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냐면서 분노하고 있고 실제로 광주시는 아파트를 아예 부수고 다시 짓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회사는 사과한 것과 다르게 법적 책임에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붕괴된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다면 완전히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이 광주광역시의 입장입니다. 전문가들과 철저히 점검해서 건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건물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도. 올 연말 새 아파트에 들어갈 꿈을 꾸던 입주 예정자들도 현대산업개발이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인터넷 등에서 강한 불만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현대산업개발에 시공을 맡겨 3,200여 세대를 지을 예정인 재건축 조합도 조합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시공사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자진해서 현장에서 이제 나가주면 제일 좋은 것이고 안 그러면 우리가 조합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이제. 광주의 한 시민단체는 현대산업개발이 범죄에 책임을 다하고 광주에서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보다는 그런 이윤만을 내세우는 그런 경영 마인드를 가진 이런 기업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다. 사고 직후 공개 사과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도 않고 돌아섰던 현대산업개발 측은 공기에 쫓겨 서둘러 공사하지도 않았고 콘크리트를 충분히 굳히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적 책임부터 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광주광역시는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